안녕하세요. 건강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오늘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홍채를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어디가 안 좋고 또 어디가 문제 있을지 아는데 이제 제가 이런 것 속에서 이 정도만 알면 좋겠구나, 그 정도만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것만 해도 강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볼까요? 이 눈을 제가 요 앞에 있는 눈이 사람의 눈일까요? 짐승의 눈일까요? 사람의 눈인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성격이 왜 다르고 그러냐면 사람마다 눈이 똑같은 눈이 없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요, 다 각기 만들었다는 것은 이걸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쩜 사람 만들 때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거 보고 탐복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사람을 빚을 때 어쩜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해놨을까? 그 말은 뭐냐면 같이 함께 도우면서 살으라고 해놨습니다. 사람마다 결핍이 있어 없어요? 강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결핍 있는 것을 자꾸 채워나가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짐승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해나가라고 이렇게 빚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결핍이나 이런 열등감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채우면 됩니다. 배우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동안이 된다고요. 동안. 배우는 동안. 자, 웃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웃어야 돼. 배우고. 끝까지 배우셔야 여러분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배워야 치매가 강합니다.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배우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렇게 있으면 고독사나 치매 와가지고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풍비박산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주체가 돼가지고 늘 배워야 된다. 그냥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늘 웃어야 동안이라고. 웃는 동안. 아셨죠? 자, 홍채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의 장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의사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홍채를 연구 안 해보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쪽 분야는 타고난데 이쪽 분야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쪽 분야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장이 여러분 만성 변비를 부르는 대장이다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만성 변비예요. 변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몰랐잖아요. 그걸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장은 결로 되어 있어요. 결. 장은 이렇게 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위로 올라간다 해서 상행결장, 가로질러 간다 해서 횡행결장, 내려온다 해서 하행결장, 그리고 S자로 돌아가는 S결장, 마지막 하나만 직장이야. 자, 결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연도운동을 하면서 변을 몰아나게 돼 있어요. 몰아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직장이네. 왜 그럴까요? 잘 내려가게끔. 만약 직장도 결로 되어 있으면 잘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이렇게 헬려져 갖고 안 내려가다 말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뽕 빠져나오는 여기만 직장입니다. 근데 암이 어디서 많이 생긴 줄 알아요? 이쪽에서 많이 생겨요. 이쪽에는 암이 잘 안 생기는 부위야.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만, 장은 이렇게 결로 되는데 이 결 모양이 잃어버린 순간 내 몸에 용종이 생기고 그리고 암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걸 자세히 말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초음파 검사를 해본 이런 사진인데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만성변비인데 되게 S결장애가 풍선처럼 불어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보면 직선 도로가 편해? 아니면 커브길이 편해? 그런 것처럼 장도 항상 어디가 문제냐면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S결장으로 돌아가는 부분에가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는 잘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S결장 돌아가는 순간 여기가 많이 변이 좋게 돼 있어. 잘 돌아가지 못하면
이쪽이가 풍선처럼 불어 터져요. 그럼 풍선처럼 불어 터지면 그쪽에 가스가 많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면 그 주변은 오염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S결장애가 이렇게 변비가 오면 이쪽에 옆구리가 결리기 시작하거나 뻐근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그 가스로 인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각 마을마다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면 데모를 해 안 해? 아무리 깨끗하게 이생제를 한다 하더라도 오염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쪽에가 굉장히 병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난소암 여기서 많이 와요. 유방암 여기서 많이 와. 알고 봤더니 독소가 어디서 많이 있어요? 독소가? 자, 상행결장, 회행결장 여기서는 독소가 생기는 게 여기는 변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 갈 때부터 이제 변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반 밀가루 반이야. 쉽게 말하자면 변의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이 흡수당하면서 변의 모양들을 이루어지고 몽글몽글하게 나가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적재되면 많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잠을 자게 되겠죠. 잠을 잔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것을? 숙변이라고 그래. 이 숙자가 뭐냐면 연숙의 숙자야. 변이 자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좋은 놈이 자게 되니까 나쁜 놈이 자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가스가 차게 되고 염증이 오겠죠. 가스가 차고 염증이 오면 여기 있는 부분에가 자 누수관 현상이라 해서 장 누수관 현상이 생깁니다. 독소가 인돌, 카톨, 턱신, 암모니아 가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을 막 공격화시키면 조직이 염증이 와, 염증이 하나? 염증이 오면서 그 독소가 피를 타고 돌면 머리에 쌓이면 두통이 오고 유방에 쌓이면 유방이 올 것이고 근데 자궁에 쌓이면 자궁에 문제 올 것이고 이렇게 독소가 돌고 돌면은 두통이 많이 오고 기미가 많이 생기고 얼굴이 칙칙한 이유가 뭐냐면 장에 독소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덩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버나젠서 박사가 만병의 원인은 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는 송악장이라든지 이런 하수 종말 처리장이 오염되면요 우리 사람의 몸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게요. 그 독소 때문에 막 힘들고요. 그 아모니아 가스 때문에 지치고요. 그 졸림 현상이 생기고 굉장히 그때부터 기분이 역 같아요. 변비 심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안 좋아. 그래서 만성 변비를 부르는 대장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말합니다. 애절하게 말한 게 잘 알아들었어요? 몰랐어요? 알아들었죠? 예. 근데 또 어떤 변비가 있냐면 기대하시라 그러죠. 어머 이런 변비가 다 있네요. 자 여기는 반대죠. 자 S결장이 아까는 굉장히 불어터져 있고 여기 결장은 S결장이 좁아져 있네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게 보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보입니까? 자 여기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은 결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결 모양을 잃었어 안 잃었어? 잃었으니까 연동운동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힘을 줄 때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달달 떨기만 해. 그럼 억지로 힘을 쓰면은 잔변강 가운데 있는 가느다란 변만 나오지 다 나오질 못해. 시원하겠어 불편하겠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변이라고 하냐면 긴장된 변비다. 다시 말해서 변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만성 변비를 변비이고 여기도 긴장된 변비인데 어떤 것도 안 좋을까요? 아까 처음 했던 것이 1번이고 요거 2번인데 어떤 것도 안 좋을까요? 2번이? 야, 수준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이렇게 레벨과 지성과 영성과 지력 있는 분들 처음 봤네. 우리 저 김회장이 어떻게 다 괜찮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가 정말 굉장히 질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힘든 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은 절대 결모양을 잃어보면 연동운동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뭘 먹고 있는 줄 알아요? 변비약을 먹고 있어. 변비약 어떤 거냐면 그 약이 들어가서 트르르 떨어버려. 파동. 트림블 내가지고 달달 떨어가지고 억지로 나오기는 변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평생을 변비약을 먹어야 되는데 말년이 안 좋아져요. 장이란 것은 그 약만 들어올 때 움직이지 그 약을 안 먹으면 서 있어요. 그 약이 들어올 때 기다립니다. 안 들어오네. 서 있어 버려. 이걸 자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으로 계속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변비약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따서합니다. 장무렵증.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장이 힘을 못 쓴다는 뜻이야. 장무렵, 힘을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안에가 용종들이 아주 많이 박혀 있어요. 많이 있으면 다발성 용종이라고 그래. 다발은 어떨 때 쓰죠? 배추다발, 무시다발 이렇게 쓰죠? 이런 사람들은 용종이 아주 많은데 그 용종을 왜 제거하냐? 그게 악성으로 변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가 좁아지냐 이거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러고요. 또 상당히 자극성 있는 음식. 특히 곱창 먹지 마요. 곱창이 큰일 납니다. 네, 사람이 곱창 장사 혹시 계신 분 아니죠? 물어봐야 돼. 마르고 해야지. 괜히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참고를 해야 돼. 곱창 원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 안 나기 위해서 옛날에 뭐 밀가루에다 소금을 했죠? 지금 냄새가 잘 안 납니다. 어떻게 해서 안 나냐? 다라에다가 가스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근데 이제 그네들은 가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스가 들어가야 기름때가 없어져. 여러분 장 점막에는 미끄덩이 점액이 있어요. 사람이든 짐승 안에 점액 때문에 변이 뽀록 미끄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없어지면 냄새가 심해요. 그걸 녹여내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냄새가 안 나야 많이 먹겠어. 냄새가 나야 많이 먹겠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당가 넣어서 먹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곱창을 먹는 게 아니라 가스를 먹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말이 막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끝났어가지고 이렇게 변기통이라는 청소하면 뭐 머리가 아파가 죽을 지경인데 그걸 그냥 곱창에다 한다 생각해봐. 물론 장사하는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냄새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화학 성분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창자가 빵꾸나기 시작해요. 어찌 담아 먹는 건 괜찮겠지만 줄기차게 드신 분들은 내 창자가 빵꾸 났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관하게 이야기하면서 드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 곱창은요 드셔야 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꼬서 먹어 안 꼬서 먹어? 그러니까 또 타죠 안 타죠? 최악의 조건을 가지는데 곱창 온 사람들은 용종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두 번째, 혹시 우유 파신 분 있나요? 우유 파신 분. 또 말을 물어보고 해야지. 우유. 빨리 말씀해요. 우유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가 안 돼. 젊은 사람들은 많은 그 이산이 나와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나이 들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우유 속에는 끈적끈적 카제인이 문제예요. 카제인이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아스팔트를 깔 때 끈적끈적 안 끈적해. 그게 바로 카제인이야. 카제인. 그리고 피자 먹을 때 잘 안 떨어지는 게 있죠. 보기 즐겁잖아요. 그게 바로 카제인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들어가지고 잘 싼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변비가 심한 사람이라든지 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끈적끈적한 것이 오염물질이나 중독성은 배출 아니 이렇게 흡착하는 건 좋은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더 썩게 되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차라리 요구르트나 요플레나 이렇게 잘 떠먹는 게 괜찮아요. 우유를 드시면 소화도 안 되지만 나중에 카제인 성분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용종의 원인이 돼. 무슨 원인이 된다고? 즐겨 드시 마시라니까. 그것도 안 돼. 네? 만들어서 발효시키면 괜찮습니다. 우유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발효시키라고. 발효. 요플레라든지 이렇게 발효된 게 시큼한 걸 그럼 괜찮은데 생우유는 안 좋다 뜻이야. 그 사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드셔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죠. 혹시 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계속 먹고 있는데. 노인. 저지방 우유하고 똑같나요? 저지방 우유든지 고지방 우유든지 생우유는 그런 카제인 성분 때문에 골라는 게 아니라 따뜻합니다. 곤란하다. 그래서 치즈도 즐겨 드시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잘 배출하니까. 근데 노인들이 잘 안 나오는 장거리 있으면 그게
적체 잡고 있으면요 나중에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맨날 먹은 사람들은 맨날 용종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아셨죠? 차라리 발효된 거 드셔요. 발효된 거. 발효된 거 있죠? 그걸 드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이냐면은 홍채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걸 살펴내고 내가 알아냈어요. 물론 우유 가공업자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생우유 말고 발효된 우유를 드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플레라든지 그런 건 좀 괜찮은데 생우유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일단. 맛있긴 해 꼬시고. 근데 용종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유의 재앙이라는 그 책자가 많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농업에 있는 종사자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 많아. 우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그렇지만은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먹으라는데 그걸 적절하게 드시는 거. 지혜롭게. 어떻게? 어쩌다 하면서 보게 되시는데 주구장창 드신 분 중에 두 분이 이렇게 눈빛이 보니까 주구장창 드신 눈빛이 막 가련하네. 그럼 난 어떻게 살으라고 이놈아. 난 어떻게 살아. 뭐 그런 표시죠 지금. 저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코멘트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용종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육식을 많이 먹어도 또 이렇게 용종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 육식을 많이 드시면 상추라든지 식물, 야채를 많이 섞어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막 맛의 질감을 느낀다 해도 그냥 그 야채 없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용종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실 들어봤어요? 개실? 용종은 들어봤는데 개실은 처음 들어보죠? 개실은 어떻게 생기냐면 창자 바깥으로 이렇게 그 주머니, 예? 이렇게 보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용종은 안쪽으로 생기는 거고 개실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볼까요? 자, 변이 들어가면은 잘 나올 수가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오죠. 그러면 썩게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썩게 돼.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개실염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맹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오른쪽에 있다는 사람, 왼쪽에 있다는 사람은 막 가지각색이에요. 맹장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벌써 이런다니까. 자, 맹장은 오른쪽에 있다 손들어봐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맹장은 왼쪽에 있다. 나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그만 살고 싶다. 맹장은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다니까. 배꼽에서 한 뼘. 근데 여기 한 뼘 내려가는 정도, 요 정도예요. 상당히 밑에만큼 있어요. 서입은 밑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맹장인데 맹장을 옛날에 그 되게 보면은 그 얘기를 수술할 때 무슨 수술이었죠, 그것이? 아니 우리 그 얘기 수술할 때 제왕절개 할 때 일부러 띄어내었잖아.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옛날 한참 띄어내버렸어. 근데 띄어내고 나니까 뭐가 기가 막힌 사람이 생겼냐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늘 감기에 시달리다는 거지. 그 의사들은 옛날에 이거 필요 없는 쓸데없는 주머니 돼가지고 아예 맹장 없애고 띄어내버렸단 말이야. 근데 한참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 면역력이 강했는데 자꾸 막 피로하고 감기 잘 걸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 쉽게 말하자면 수술 않고 복강연수로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시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네 다 띄어내버렸어. 근데 그걸 말로 한 게 아니고 아무튼 맹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무슨 수술을 했냐면 개실이 터져가지고 왼쪽에서 수술했으니까 맹장도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가 터진 거예요? 개실. 개 같은 놈이죠. 개실. 여기가 썩잖아요. 그러면 부패균이 많아져서 이 어떻게 개실인지 아냐면요. 우리 집안에 방귀를 뀌는데 사람 방귀 아닌 방귀가 있어. 엄청 독하고 역한 방귀 있잖아요. 빨리 모가지 끓고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돼. 이거 터지면요. 맹장이 터진 거 터져가지고 복막염 옵니다. 유난히 방귀가 썩은 냄새 방귀가 있어. 아주 119 소방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아주 야심찬 방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터질 수가 있어. 이거 터져가 죽은 제자를 봤어 내가. 이분이 저한테 홍채를 배우고 제자였는데
오늘 이제 장례 입장을 간 거예요. 장례 입장을. 가서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먹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 오한이 드니까 장례 입장에서 뭘 잘못 먹은 줄 알고 하루를 버텼는데 다음날 돌아가셨네. 알고 봤더니 이게 터져버렸어. 여러분 혹시 내가 장이 안 좋았고 뒤틀리잖아요. 절대 참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빨리 가야 돼. 그럴 때는. 이건 대치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제가 뭐 그때 당시 나이를 별로 안 드셨는데 다음날 이유도 없이 돌아가셨어. 봤더니 여기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복마 안에가 여러분 이거 똥덩이가 터지잖아요. 그냥 조용히 흘러내리면 얼마나 좋겠어. 장내 환경은 압력이 존재해가지고 마치 축 퍼터지 퍼져버려요. 죽어버렸어. 뭐가 터져가지고? 개실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배가 좀 뒤틀리고 온다면 빨리 달려가서 진단을 받으신 것이 최적의 처방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개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옵션 방법 알려드릴게요.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하수가 있어요. 대장하수. 대장하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대장이 쳐져 있다는 거죠. 우리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해줘야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답변을 해결책을 또 줄 것 같아요. 대장하수는 말 그대로 행행결정이 쳐져 있는 거예요. 왜 쳐져 있을까요? 이거 알아봤지만 제가 건강이용권 드리겠습니다. 무거워서? 왜 무거워서? 변이 안 나오니까 많이 차가지고 좀 비슷하겠는데 그 원인 변비 때문에 이게 활동이 안 돼서 정답 알려드릴게요. 많이 퍼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으니까 행위결정에 이겨내지 못해 쳐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과 폭식이 문제인데 과식이도 문제예요? 아니면 폭식이도 문제예요? 폭식이 문제예요. 굶주렸다가 잔뜩 먹으면 장이 힘이 없는데 갑자기 처져요. 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처지면서요 사람이 뚱뚱해지고요 윗배가 나오고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기대하셔요. 자, 아이고 그냥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뭘 누르고 있어요? 자궁을 누르고 있죠. 자궁을. 그리고 방광을 누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주 내가 소변을 정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찔끔찔끔 쏘잖아요? 찔끔 싸는 이유는 뭐냐면 방광을 진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뭐가? 흥행결장이. 이건 산부인과에서도 모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그 안에서만 구경하지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흥행결장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궁이 찌그러져요. 다시 말해서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왜 수축할까요? 지동원 물질이 들어오니까 막 이걸 이겨내려고 어때요? 움츠려 있죠. 그러면 자궁이 수축이 됐다고 그래. 그럴 때는 자궁이 수축이 되면은 모세혈관이 수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수축이 됐다는 거죠.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궁이 차고 냉하게 될까? 아니면 따뜻할까요? 여성들은 자궁이 차고 냉하면 무조건 뭐가 생기냐면요. 냉대가 많아져. 제가 경험해 봤더니 냉대가 심해지더라고. 무슨 대야? 냉대야. 무슨 대요? 두 분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냉대가 심해. 그럼 냉대는 왜 그러냐? 자궁이 차고 냉하면은 균이 많아집니다. 무슨 균이 많아질까요? 곰팡이 균이 많아져요. 가려 안 가려? 제 경험상 가렵더라 이거지. 감사합니다. 자, 가려운데 왜 균이 많냐? 균은 습할 때 많이 있을까? 건조할 때 많을까? 모기는요, 하천에서 많이 있고요. 대나무에서 모기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균이라는 것은 습한 데를 좋아해. 이 말종들이. 그래서 자궁이 차고 냉하잖아. 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데를 굉장히 못 쓸게 만들어요. 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냉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냉대화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냉대화는 조물주가 왜 만들어냐면 자궁이 생명을 잉태하는 신실한 기관인데 자궁이 염증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냉대화로 쓸어버리게끔 자연적으로 만들어놨어. 나쁜 뜻이에요? 괜찮은 뜻이에요? 괜찮은 뜻인데
냉대를 발견하고 균이 많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냉대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곰팡이를 쓸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부인과 의사들은 냉이 많기 때문에 균이 많다는 것을 읽고 약을 처방하죠. 질염을.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 성교통이 심해요. 부부관계할 때 성교통이 심해요. 자결감이 생겨. 두 분은 뭐 그런 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자결감이 생겨. 자결감이. 뜨거움이 생겨. 뜨거움. 그러면 거기가 상처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낳게 될까요? 낳지를 못하게 될까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 안 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궁의 온도가 낮으면요. 절대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산부인과에서는 그 원인을 잘 모르고 그 안에서만 봅니다. 무록이 있으면 제거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경영이 때는 상관없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소리만 하지 원인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홍채학자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말합니다. 행행결장이나 장의 독소에서 영향을 받으면 자궁 수축을 하게 돼 있고 수축하면 자궁이 차고 냉하고 냉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리통이 심해지는데 이거 뭐냐? 여러분 생리통 왜 심한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자궁 내막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여기가? 자궁 내막 여기가 그렇죠. 굳이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궁 경부암이 여기서 많이 생겨요. 여기서 많이 생기는데 여기가 아주 부드러운 혈액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수많은 정제가 지나가지고 난소에서 난자가 날랄라 해가지고 둘이 합쳐져서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여기서 착상을 해가지고 신생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터져나가죠. 이 터져나간 것이 생리야, 생리.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가 차고 냉하면은 생리가 잘 터질까 안 터질까요? 온도가 0.5도만 낮아도 생리가 잘 안 나와. 무슨 이야기냐? 혈액이 맑아야 터질까? 혈액이 딱딱해야 터질까? 5도만 낮아도 여기가 끈적끈적해서 생리가 안 나옵니다. 그 안 나오다가 일주일 후에 나와가지고 또 놀래죠? 그 나오는데 그 색깔이 검붉은색이야 아니면 밝은색이야? 뭐 놀래가지고. 여러분 피가 하룻밤만 자도 생리가 하룻밤만 자도 탁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자궁이 차고 냉하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원인이 자궁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장의 독소라는 거죠. 예? 자, 빨리빨리 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리가 안 나오게 되면 통증이 있어 없어요? 그 생리통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 무조건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리통인 사람들은 물어볼 거 없어. 생리통 왜 있냐 물어보지 말고 장이 다 안 좋은 사람들이야.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임신이 왜 안 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정자가 막 헤엄치고 막 버터플라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온도가 너무 차네. 여러분 수영 선수가 온도가 차면은 수영을 잘해도 수영을 잘할 수 있어 못해? 딱 수많은 정자가 막 가고 있는데 너무 온도가 차가지고 수영을 못해.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백열구 입장에서는 저놈들 잡아먹기 좋아 안 좋아? 얘들 들어왔는데 다들 헬리를 해가지고 이상한 놈 들어왔는데 다 잡아먹히다 보니까 한 마리가 딱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막 난소에서 난자가 일절하게 서방을 기다리는데 와 안 와? 안 오니까 임신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안 되는 사람을 저는 이분들을 임신을 많이 시켜줬어요. 아니 달려가서 직접 해준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직접 해준 게 아니라 방법을 이야기해서 방법을. 잘 들어야 돼요. 한 6명을 내가 임신 시켜줬다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자궁을 따뜻하게 해줬을 뿐인데 아기를 낳게 됐어요. 산부인과가 뭐 시험관 아기를 갖자 뭐 별걸 다 했는데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요. 즉 뭐냐면 자궁이 따뜻해지면 임신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이 중요해, 밭이 중요해. 씨앗이 개떡 같아도 아니 씨앗이 중요하긴 한데 씨앗이 개떡 같아도 밭이 좋으면 그도 피어납니다.
여러분 농부가 엄동설 안에 씨앗을 뿌려 안 뿌려? 뿌려봐야 돼 안 돼? 그 온도가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발화되듯이 우리 정자도 환경이 안 맞으면 적응이 안 돼가 죽어요. 식균 작용에 당한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신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 자궁을 따뜻하게 이것을 들어 올려야 되겠죠. 들어 올리는 방법 어떻게 들어 올릴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이 좋아요. 틀려주니까 상상력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적게 퍼먹어야지. 회장하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꾸리 있죠. 거꾸리. 거꾸리 알아요? 혹시 헬스장 하면 사람을 뒤집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허리 운동도 좋지만 이 창자가 요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왜냐면 짓눌려 있던 것이 펴지니까. 그리고 이걸 못하면 우리 그 인근에 경사판 체조 있죠. 아니 다리 목에 올려놓고 이렇게 머리는 밑으로 하고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창자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물고 나면서 좋은데 나이 먹어도 물고 사면 허리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약간 거꾸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좀 가끔 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자궁은 따뜻하게 하는데 자궁을 따뜻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빤스를 두 개를 봐. 창조력이 대단하시네요. 창조력. 빤스를 입지. 아주 야성적이네. 야성적이야. 아우 진짜. 그럼 제가 안 입고 왔다는 거 아니야 혹시? 빨간색과 핑크색, 노란색만 입어. 절대 검은 거 버려요. 검은 거 버리라고. 그거 진짜 내가 그걸 계속 떠들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한 6년 전인가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 속옷을 어둡게 입은 사람이 암이 많다고. 색깔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궁은 따뜻해야 되니까 안에 있죠. 남성의 기능은 밖에 혹시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남성 것은요 따뜻해야면 죽습니다. 시원하게. 왜냐면 고아는 시원하게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몰랐는데 포항제철이나 관해철 일하는 남자들이 이상하게 얘기 씨앗이 별로 안 좋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따뜻한 데 구부한 사람들은 씨앗이 안 좋다는 거예요. 씨앗이. 정자수가 너무 감퇴돼 있고 활동하는데 애들이 헬렐레를 가지고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걸 발견했어. 아 그래서 남성의 고아는 여름에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 두 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늘지도 않고 막 저거지도 않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액세서리 역할을 하고 아무튼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또 오면 안 된다 이거야. 아 벨리아를 가는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빨리 끝내야 돼. 큰일 났나? 여러분요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세자 책봉할 때 어디를 만진 줄 알아요? 만져가 축축하면은 세자를 책봉 안 해. 늘 병으로 죽었다 이 말이야. 꼬실꼬실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남성의 기능은 시원하게 해줘야 돼. 여성은 따뜻해야 돼. 그래서 저도 안 입고 다니다 오늘은 예의상 입고 왔습니다만 안 입고 다니. 좋아 사실은. 시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삼각반스는 버려요. 터진 옷을 끼워야죠. 지금 삼각반스를 입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보기 싫거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거나 이런 사람들은 삼각반스를 꽉 낑겨줘 버려. 그럼 여기 약하잖아요. 헬리가 맨날 피로 좀 시달려가지고 죽고 싶다고 막 그런 말만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과민성 대장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짜증나게 보입니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장이 민감한데 더 민감하다 할 때인데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안 돼. 여기 보니까 고리 힘줄 찔기잖아요. 연도 운동을 하는 결이 모양이 없어졌죠. 이런 사람들은 약을 먹고 늘 사는데 말년도 안 좋지만 늘 삶의 질이 어디 가면은 해외여행 가면은 이것 때문에 고생이야. 음식 잘 먹으면 주룩주룩이거든. 맥주 한잔 잘 먹으면 주룩주룩이고 어쩔 때는 납수타 먹어가지고 뭐 주룩주룩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책 5분 안에 끝낼게요. 절대 약으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일단 당장 끊으라는 약이 아니에요. 약은 집안에 있는
가장 싼 굴러다니는 훌라후프를 손으로 잡으세요. 요즘 훌라후프가 그 안에 눈구멍이 있어 없어요? 왜 있을까? 자극을 주라는 거죠. 옛날 훌라후프가 이렇게 민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기능성 나와가지고 자석이 들어있는데 여기 장의 결을 때려주면 여기를 때려주면 여기가 아플까 안 아플까? 여러분 지렁이는 밟으면 어떻게 되죠? 꿈틀는 것처럼 장도 서 있는 장은 밟아줘야 되는데 밟아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훌라후프로 때려주면 돼. 자극해주면 이런 게 자율신경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움찔움찔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감기성을 띠는 근육은 처음엔 아파요. 멍도 들죠?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멍이 들어야 돼. 멍이 안 들고서는 장에 접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장은 때려줘야 돼. 장은 때려줘야 되는데 때려주는데 멍이 든다는 건 뭐냐? 지방이 분해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맞으면 많은 독소들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훌라후프를 흔한 의사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훌라후프 돌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어볼게요 일단. 자 1번 훌라후프를 애절하게 돌린다. 1번 정답 알려줘야 돼요. 2번 물을 먹고 훌라후프를 애절하게 돌린다. 3번 훌라후프를 돌리고 가서 물을 먹는다. 4번 귀찮다. 왜 물어보냐? 자 2번 정답 손 들어봐요. 물을 먹고 훌라후프 돌린다. 지금 현재 7분 정도 손 들었네요. 무슨 소리야? 훌라후프를 돌리고 물을 먹는다. 3번 3번 손 들어봐요. 3번 오 하고 나서 먹느냐? 4분 정도 손 드셨네요. 정답 먹고 나서 3번입니다. 그런데 돌리면서 부르는 게 뭔 게 아니라 돌리고 나서 여러분 의사들이 훌라후프 돌리라는 말을 해요. 근데 훌라후프면 더 짜증납니다. 여러분 훌라후프 돌리는 막 때리잖아요. 그럼 가스가 품어나오고 세포가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품어내 안 품어내? 가스도 품어내고 노폐물을 품어내는데 일시적으로 가스가 더 많아져. 이 말은 뭐냐? 훌라후프만 돌릴 때 훌라후프만 돌리면은 일시적으로 맞으니까 근육이 막 품어내 아프니까 가스를 품어내고 노폐물을 품어내는데 순간적으로 그 안에가 팽창이 있을까 없을까? 팽창이 있다는 건 뭐냐면 팽만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청소가 되어졌을까 안 되었을까?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청소를 마당을 쓰는데 잘 쓸었어. 잘 쓸다가 한 곳에다 모아놨어. 이게 청소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런 것처럼 훌라후프 운동도 짜증내요. 반드시 훌라후프를 돌리고 나서 물을 먹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효과를 보지 훌라후프 돌리면 짜증만 납니다. 아프기만 뒤지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 원장들이 꼭 격나거나 마사지면 선생님 가시기 전에 따뜻한 물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림프가 이런데 이런 데서 격나 그러다 보면 노폐물이 나와요. 문제등이 풀리고 물을 안 먹으면요 나중에 더 부숴버려 아프고. 그런 원래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훌라후프 돌면서 물을 드시는 게 좋아. 찬물을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따뜻한 물을 좋을까? 지렁이에 똑같은 것처럼 장은 항상 장은 따뜻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찬 게 들어오면 짜증을 내버려요. 그래서 훌라후프 돌리고 가서 물을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훌라후프를 돌리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하루 내내 돌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다음날 아이고 순이 엄마 아이고 죽겠어 이러면 되는데 20분을 넘기지 마. 한결같이 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하려면 안 돼. 그리고 아이고 선생님 나는 지금 훌라후프를 잘 못 돌린대요. 마지막 하나만 마칠게. 농구공을 사면 돼. 무슨 공? 공을 하나 사라고. 훌라후프를 못 돌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 밑에다가 깔아야 돼. 배 위에다 올려놔야 돼. 어때 자세히 안 했더니 집에서 여기 배 위에 돌리고 있더라. 쥐고 싶어. 그게 아니라 공을 밑에 놔두고 배를 깔아. 그러면 내 몸무게가 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돌려주면 안에 소장 있죠. 소장 밖에 붙어있는 지방층들이 떨어져 나갈까 그대로 있을까?
떨어져 나가려면 3개월을 요지라고 계속 운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언제 운동을 하냐고. 공으로 한 5분 정도 10분 이내로 돌려주고 말아. 어떤 사람은 또 효과를 보려고 이 성계신 돌려야겠다고 저녁 2시간 시간 요지라다가 아침에 뽀뽀하면서 돌려봐. 아이고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운동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펀치를 날리듯이 자주해주는 게 중요하지 한꺼번에 그냥 안 돼. 그건 죽는 일이야. 근데 생각보다 아픕니다. 그래서 겨울이 때 뻗듯이 가볍게 돌려주는 정도로 만족해. 너무 심하게 자극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훌라후프 보면 다음날 찌렁내가 심할 정도로 오줌이 막 찌렁내가 나.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나와. 그 말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나면 진짜 놀랄 정도로 줄자를 재봐요. 하기 전하고 하기 후는 요 정도가 줄어들어 있어. 한 번만 했는데. 그러면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 다이어트를 안 해도 뭔가 빠져나가요. 여러분 체지방이 빠진 게 중요해? 살이 빠진 게 중요해? 물어보는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을 빼려고 하는데 살을 빼려고 하는 게 되게 수분을 빼앗는 것이지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체지방만 빠져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뚱뚱하다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훌라후프와 노후걸 사셔가지고 10분이나 15분에서 꾸준히 해주면 일주일에 10일만 해봐봐. 야, 고지혈증인 사람들 꼭 해야 돼요. 지방이 많이 분해됐다고 어디서 이렇게 했냐고 눈구멍이 놀라 의사들이 놀랍니다. 막 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체지방을 분해한 데는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게 중요해. 창자에 붙어있는 이 쓰레기들을 띄어내려고 운동을 3개월을 해야 되는데 농구공으로 아니 훌라후프로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베란다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딱 가져와가지고 오늘부터 하는데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는 게 좋아요. 돌리다 보면 골반이 맞춰질까 안 맞춰질까? 어떤 사람 전화 온 사람이 있어. 오른쪽은 잘 들어가는데 왼쪽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 진짜 그런 질문 사람 죽고 싶더라고. 훌라후프 없이 돌리면 되잖아. 한쪽은 꼭 그런 거 가르쳐줘야겠어. 한쪽은 잘 들어가는데 한쪽은 안 들어갑시다. 아이고 그냥 죽이고 싶어. 한쪽은 훌라후프 없이 돌리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우리 전복 선생님? 네. 근데 좀 해야 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음 달 보면 엄청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얼굴 빨개진 것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 따뜻해지면 얼굴에 화기가 내려가요. 진짜. 해봐야 돼. 더 해봐야 돼. 야, 더 해봐야죠. 예.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것들 다 이야기해봤는데 더 많은 걸 쏟아보면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힘들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엑기스만 이야기해줘가지고 반드시 해봐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에게 나도 구제받고 다른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실버 스포츠 주도사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